이 시간에는 명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명상이죠.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운동을 찍기 이전에 운동 영상을 한 50편 찍었고, 그 이전에 이제 요가 수트라라는 그 영상을 또 한 50편 정도 찍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이제 초반부에 많이 언급을 했었고, 또 뭐 명상의 완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개념적인 것인데, 제가 왜 그런 것을 설명을 했냐 하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명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명상에 대한 개념, 또 인간에 대한 마음가짐,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마음은, 이제 마음이라는 게 뇌인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만이 명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가 수트라를 한 50편 정도 찍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는 제대로 보는 분들은 없다.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좀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 그리고 또 몇 분은 또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요가 수트라, 이제 명상에 대해서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명상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또는 쉽게 어떤 특별한 이득이나 자기에게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면 어디가 좋아요? 이 명상을 하면 어디가 좋아요? 이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유익함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기가 어렵죠. 아무튼 전체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유익함에 대해서 잘 알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한다 그랬죠. 이제 다리를 편하게 하고, 다리가 저리지 않도록 하고, 또 명상을 오래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15분 정도 해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고, 허리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쑥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허리가 뒤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죠. 그래서 명상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 하려면 다리를 편하게 하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허리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고, 이제 척추를 반드시 세우고, 배를 안쪽으로 살짝 당기고, 가슴은 펴고, 목도 반드시 세우고, 턱을 아래쪽으로 살짝, 눈은 살며시 감고, 이제 얼굴을 그 편안한 미소를 띄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로 운동을 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 좋고, 명상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또 입에 침이 저절로 많이 고입니다. 옛날에 명상을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천수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다 라고, 이제 이제 명상을 하면서 고이는 침이 그렇게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사실 몸이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의 침이 입에 가득 고이죠. 그래서 이제 혀 운동을 해서 입에 침이 가득 고이게 하면 좀 더 이제 명상을 잘 할 수 있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명상을 할 때는 그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 쪽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명상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분들은 이제 자기의 그 유익함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수준 높은 명상은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차크라는, 또는 혈자리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부터 두 번째 혈자리 또 차크라가 있는데, 차크라죠. 두 번째 차크라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자기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인데, 보통 사람들 중에는 없고 명상이나 그런 것에 이제 좀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꼭 머리 꼭대기나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꽤 많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심하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 쪽에는 조금 더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머리는 텅 비어 있다. 어깨는 가볍다. 몸은 편안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 위쪽에 의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 척추를 반드시 세우고 가슴을 펴고 어깨팔은 힘을 빼고 얼굴은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쪽 얼굴 쪽은 집중하지 않는다. 얼굴 쪽에 집중을 하려면 초고수가 되면 저절로 집중이 되겠죠. 절대로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슴 위로는 의식하지 않는다.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해라.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어깨를 가볍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손에 대한 그 손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국에서는 수인이라고 하고 손도장, 인도에서는 이제 요가의 그 구장이죠. 인도에서는 무드라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무드라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손의 에너지가, 이제 기혈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제 피가 순환이 잘 되는 거, 또 신경이, 손의 신경이 감각이죠. 감각신경이 다 살아있고, 또 기 에너지가 잘, 흐르고, 순환을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매우 건강하고 좋은 상태 또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역시 몸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조절하는 그런 뇌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이 곧 뇌이기 때문에, 손은 인간만이 갖고 있고, 인간의 특성은 뇌가 크죠. 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동물도 뇌가 있지만 그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그 차원이 높은 복잡한 고등한 뇌가 있고, 그 뇌는 곧 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대한 명상을 하면 뇌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요가를 하거나 뭐 불교나 그런 그 동양의 그 종교에서도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정말 이 손의 그 상태, 손의 상태가 뇌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손 명상, 수인과 무드라를 해서 실제로 뇌가 좋아진다. 뇌가 좋아지면 몸 전체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손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의 자세는 그렇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요가 수트라에서 이제 그 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의 그 수인, 무드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그 어떤 형태라고 할까?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손의 그 어떤 느낌이나 자세, 동작이 있는데, 자세라기보다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손은 이렇게 합니다.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수인이 있는데, 이 두 손으로 둥근 공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둥글게 되죠. 이렇게 둥글기. 둥근 공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 이 손가락
그 이제 손가락이 또 뇌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꽉 딱 붙인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모으는 형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첫 번째와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붙인다라는 그런 이런 그 손가락 형태의 그 손 명상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손 안에서 정기적인 그 에너지 흐름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둥근 공을 잡은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쏙 들어갔죠? 가운데가. 그러니까 둥근 공을 잡은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꽉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딱 붙인다 하면 이제 손에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미 손에 긴장이 되죠. 그래서 붙일 듯 말 듯 한다. 붙일 듯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붙일 듯 말 듯 한다.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붙일 듯 말 듯 한다. 허리를 반드시 펴고 한쪽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쪽 손은 자기 이제 가슴 높이죠. 가슴 높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손바닥이 조금 앞쪽을 향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자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하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봅니다. 손에 의식을 집중하지만 손에 집착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손에 어떤 느낌이 있기 시작하는데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죠. 또 시원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에너지가 잘 흐른다입니다. 손을 통해서 손의 에너지가 잘 흐름을 통해서 몸 전체 에너지가 잘 흐른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상태가 된다. 그것입니다. 손의 상태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머리의 상태가 좋아지고 뇌의 상태가 좋아지고 뇌의 상태가 좋아짐으로 해서 몸 전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에너지가 강화된다. 또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 또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진다. 에너지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아래에 있는 손바닥을 이 팔꿈치 아래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정기적인 에너지 흐름이 더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손바닥 가운데 중심, 혈자리로는 노궁혈이라고 하는데 노궁혈이 시원해지거나 마치 그 뚫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명상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15분, 길게 하면 30분,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좀 긴 편에 속하고 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죠. 이렇게 이제 위에 있던 손을 내려놓고 또 반대쪽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하게 손을 느끼고 있으면 손에 전기가 통하고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기, 에너지, 기의 흐름을 강화하려면 아래에 있는 손 바닥을 팔꿈치 아래에 갖다 대면
기가 흐르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죠. 이제 이 수인 또는 무드라는 그 몸 전체, 이제 손의 그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몸 전체의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제 에너지 집중을 잘하기 위한 그런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제가 왜 이 무드라 또 수인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중학생 때였죠. 사춘기 때였는데 어떤 신문에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 유적이 많고 이제 어떤 불상이 출토가 됐는데 그 손의 모양이 이런 수인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이 크게 이렇게 손목까지만 해서 이렇게 나온 그 기사를 봤는데 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이제 되게 궁금했었고, 사춘기 때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걸 잊고 있었다가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런 명상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서 이제 또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 분은 없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 손 모양이 아니고 다른 손 모양도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만 자주 오랫동안은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항상 저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을 하면서 또 휴식을 하면서 틈틈이 이런 명상법을 계속 해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손 명상을 하고 또 이제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요가 아사나나 중국의 그 기체조 그런 걸 하면서 몸 전체 에너지가 실제로 뭐 전기를 맞는 것처럼 이제 그 혈자리 차크라가 열리는 것, 그게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뭐 강력한 전기가 몸을 통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체험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이런 수인 무드라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처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알고 명상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주의사항을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손 명상 수인과 무드라를 일반인들에게 알려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상의 어느 정도 일정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 또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정직, 양심, 도덕과 같은 마음가짐이 있는 분은 이런 명상 수인이라고 하는 무드라라는 명상 수행을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고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상 수행 중에서 명상법 중에서 손명상, 수인, 무드라라고 하는 것의 그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